노동 판례 백선 72. 초기업 노동조합 지부 분회의 단체 교섭 당사자 지위 대법원 2001년 2월 23일 선고 2000-도 4299 근기법 위반 이승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X는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X 사업장에는 초기업 노조인 지역 택시 노동조합의 Y지부가 있었는데 X와 Y지부 사이에는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X는 이 단체 협약에 따라 임금을 공제했으나 검찰은 Y지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아 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단체 협약은 적법한 단체 협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X에 대해 근기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공제했으므로 임금 전액 지급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이런 X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겠네요. 2. 판결의 내용 노조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의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설립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 사건 지부는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노조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부와 회사 X의 단체 협약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단체 협약에 기한 임금의 공제는 근기법 위반이 아니다. 3. 해설 1. 대상 판결에 의의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산별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1998년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0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설립되었는데 그 과정은 주로 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의 지부, 지회, 분회 등의 산하조직으로 재편되면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 등 초기업 노조의 지부 등 산하조직으로 재편되면서도 종전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별 노조 내에서 그대로 존속하고 단체 교섭 역시 산하지부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초기업 노조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별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업 노조의 산하 조직인 기업별 지부 등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설립 단계에서 보면 복수 노조가 금지되던 시절에 기업별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가 초기업 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조금 자세히 보면 이를 규정한 법조항은 구노조법 부칙의 제5조 제1항인데 여기서는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초기업 노조의 기업별 지부 등과 기업별 노조가 조직 대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학설은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판례는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 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의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칙이 금지하는 복수 노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절충적인 입장에 있었다. 실질적으로 기업별 노조와 차이가 없는 지부라면 조직 대상이 같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복수 노조의 인정으로 인해 의미가 없게 되었다. 둘째, 기업별 지부 등이 초기업 노조 그 자체와 별도로 또는 병행하여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협약 체결권, 나아가 단체 행동권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가 이 판결에서 쟁점으로 된 사안이다. 이 판결은 기업별 지부 등이 독자적인 단체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초기업 노조의 기업별 지부 등이 다시 기업별 노조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업별 지부 등의 법적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산별 노조를 탈퇴하는 기업별 지부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초기업 노동조합의 지부 등의 단체 교섭 당사자 지위, 지부, 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의 내부 조직에 불과한 조직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노조의 지부 등은 원칙적으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 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조의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노조의 조직 형태에 대한 입법 연역과 관련이 깊다. 1963년 노조법 개정에 의해 노조의 조직 형태를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단체로 하는 것을 지향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1973년 노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 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조 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래서 당시 노조의 조직 형태는 형식적인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기업별 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후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한 노조법 개정에 의해 단위 노조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기업별 노조가 법적으로 강제되었으나 노조 조직 형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1987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조직 형태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였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 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조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연역을 보면 애초 이 규정의 취지는 산별 노조를 강제하는 법제도하에서 산별 노조의 기업별 지부 등을 실질적으로는 기업별 노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산별 노조의 강제를 정책적으로 포기한 것의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 형태를 제도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강제하지 않는 오늘날의 법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학설도 이 조항의 체제 위법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그 외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 등이 독자적인 단체 교섭권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수설과 판례는 초기업 노조의 기업별 지부 등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등 실질적인 노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업별 지부 등의 독자적인 단체 교섭의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별 노조의 구성 조직 중 하나에 불과한 지부에 대해 산별 노조 자체의 위임이나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산별 노조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독립한 다른 조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노조의 조직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단결권 내지 노동 3권 질서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 등이 설립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조직적 실체나 활동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단체 교섭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특별한 논의는 없으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용인하면 초기업 노조와 기업별 지부 등이 항상 단체 교섭의 당사자성을 인정받아 양자의 교섭권 경합 등 불필요한 법적 혼란만 초래할 뿐 아니라 첫 번째 문제에서처럼 조직 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3. 남은 과제. 초기업 노조의 기업별 지부 등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는 초기업 노조의 기업별 지부 등이
다시 기업별 노조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즉, 기업별 지부 등이 총회에서 조직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별노조 규약에서 지부총회 소집을 지부장이 거부할 경우에는 산별노조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위원장의 승인 없이 조합원들이 스스로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고 그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조직 변경 결의를 한 경우 압도적인 다수가 참석하여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산별노조 규약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산별노조위원장이 총회 소집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의 소집권자를 지명한 뒤 조직 변경 결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결론은 동의하나 논지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초기업 노조의 지부 등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직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처럼 객관적으로 보아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고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며 당의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독자적으로 조직 변경 결의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런 실체와 지위를 가지지 못한 초기업 노조의 지부 등은 독자적인 조직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책이 2015년 초에 출판됐는데 그 후인 2016년 2월에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신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별 노조 산하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 형태를 변경해 기업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부지회는 산별 노조의 하부 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이렇게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 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19일 기업 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 시스템 코리아 옛 발레오만도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노사분규로 직장 폐쇄가 장기화자 금속노조의 강경투쟁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주도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 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 등은 금속노조 규약상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가 금지돼 있고 기존 노동법 해석 역시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냈다. 1위심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 단체 교섭 협약 체결 능력을 갖춰야 조직 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급심은 발레오만도 지회 규칙상 금속노조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임금교섭이나 단체 협약 체결도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노동계를 주도해온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 책이 출판된 후에 대법원은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지부나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산별 노조를 탈퇴하여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주제에 대해 들어보시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사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작년 2월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금까지 들어보신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법리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고 그래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사실 산별 노조는 단위 노조가 집단 자격으로 가입된 형태가 아니라 조합원 하나하나가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기업별 지부라는 것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법적으로는 조직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기업별 노조에서 출발한 우리 노동조합의 역사 때문에 일정 정도 현실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업별 지부에 대해 노조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되지 않는 판결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후에도 산별 노조에서 탈퇴하려는 노조가 또 생길 때마다 비슷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